자, 안녕하세요. 주방대장은 민쿡입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 음식이죠. 치킨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치킨집. 일단 뭐 배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배달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단 소규모로 할 수 있잖아요. 배달 위주로 하기 때문에 포장 배달 위주이기 때문에 매장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메뉴가 이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뭐 염지한 닭을 받아서 뭐 잘라져 오는 닭을 그냥 비벼가지고 튀겨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조리에서는 가장 간단한 조리 방식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딸려 나오는 단점들이 생기죠. 그렇게 쉬우니 진입장벽이 낮고 시장은 완전 개포화 상태입니다. 완전 왕포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내가 개인점을 내더라도 프랜차이즈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면 본사 말에 무조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법적으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가맹점주들이 입도 뻥긋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프로세스가 짜여져 있는 그런 가맹은요, 마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치킨집의 약점입니다. 요즘에 치킨집들의 특징을 보면요, 메뉴에 다각화가 됐잖아요. 무슨 뭐 바삭한 뭐라 그래요? 마라맛도 있고 뭐 이렇게 와사락.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한성치킨 주로 먹는데 아무것도 가미도 안 하고 그냥 튀긴 거 그것만 먹는데 정말 다양한 맛이 나왔잖아요. 치킨만 파는 게 아니라 떡볶이랑 판다던가 아니면 뭐 짬뽕집에서도 뭐 치킨을 파는 집도 있고 면과 함께 파는 집도 있고 이렇게 메뉴에 다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치킨집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치킨집들이요, 오픈의 매장을 운영해야만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배달도 위주로 가겠지만 여름엔 술도 팔고 야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돈이 되지, 배달 가지고만은 승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치킨집에 점수를 준다면요, 제 점수는요 3점입니다. 하지 마세요, 치킨집. 다음은 치킨집과 비슷한 피자집입니다. 피자집의 특징은요, 모든 재료가 거의 다 공산품입니다. 뭐 가공하는 메뉴가 없어요. 다 본사에서 옵니다. 그냥 뭐 이게 토핑 주는 거니까. 채소도 냉동 채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단점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경쟁이 너무 심화됐죠. 게다가 피자는요, 외식이 아니라 이제 간식의 개념으로 갔어요. 그러니 자주 먹긴 하지만 돈을 많이 지불할 생각이 없죠. 여기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피자집들의 그 트렌드는요, 1인화돼 가고 있어요. 혼자 피자집을 운영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고, 약간 피자집들이 이제 토핑을 좀 차별화할까? 메뉴를 좀 붙여볼까? 막 이런 거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치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로봇화가 빠른 게 이 피자와 치킨입니다. 주인 혼자 하는 그런 치킨집과 피자집들이 벌써 등장했고요. 조만간에 대중화 될 겁니다. 치킨과 피자는 재료들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로봇이 충분히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어요. 피자집의 제 점수는요, 치킨과 비슷한 3점입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40대 중반? 초반까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뭘까요? 짜장면 짬뽕집입니다. 짜장면 짬뽕집의 특징은요, 중식집과 좀 달라요. 중식의 개념과 좀 달라서 짜장면 짬뽕집은 회전율이 극대화가 됩니다. 정말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가는 거야. 보통 10분을 먹고 끝나요, 짜장면은. 그만큼 남자들한테 소울푸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회전율이 빠른 그런 메뉴라는 거죠. 이게 또 배달에 특화돼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게 중식이 아닙니다. 짜장면 짬뽕은요, 우리나라 한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전엔 이게 또 기술자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자 필요 없습니다. 통돌이거나 웍으로 돌려가지고 충분히 짜장면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창업을 시켜준 창업자들이 한 6명 정도 돼요. 한 3개월만 적응하니까 거의 기술자만큼 그 관리력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 메뉴에도 당연히 약점이 있겠죠. 이게 굉장히 센 불에 볶아내야 되는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덥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메뉴입니다. 그리고 메뉴가 단촐하고 대량화되어야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남자들한테 맞는 메뉴예요. 아까 기술자 대신에 이제 그런 통도를 쓴다고 했지만 어떤 볶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자가 필요한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는 메뉴냐면요, 배달만으로는 승부하기는 어려운 메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중국집의 포지션이었는데 짜장 짬뽕 탕수육의 포지션이 따로 생긴다는 겁니다. 한식에서 백반에서 나온 게 제육볶음 전문점, 생선구이 전문점, 꼬막 전문점 이렇듯이 이 중국 음식도 그렇게 포지션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짜장 짬뽕집의 제 점수는요 7점입니다. 좀 높은 편이죠? 다음은요, 한식 쪽입니다. 한 8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생긴 국밥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순댓국집입니다. 순댓국집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설렁탕보다 건더기가 많아요. 이게 포만감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물이 발달해가지고 설렁탕의 그 진한 소고기 육수 맛이나 돼지 육수 맛이나 크게 차별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돼지 육수에 설렁탕에 들어가는 소의 어떤 그런 향을 내는 향신료들을 많이 넣거든요. 순댓국집, 해장국집 이런 국밥집들의 장점은요, 먼저 만들어 놓고 오다가 들어오면 바로 조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1분 만에 나옵니다. 1분 만에. 굉장히 빠르죠.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아시잖아요. 회전율이 엄청 빠릅니다. 순댓국집이 많아졌다는 건 공장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건요, 재료의 원가가 안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료 원가가 안정돼 있다는 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마진율도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댓국집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약점 말씀드린다면은, 순댓국집이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순댓국집을 하는데 무조건 육수를 내라고 말을 하거든요. 육수 내는 모양을 보여줘라. 근데 또 이 육수를 내면 노동 강도가 또 되게 높아요. 이게 또 단점이에요. 또 제품화가 급속도로 발달한다는 건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순댓국집은 포화 상태입니다. 순댓국집의 또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베리에이션 된 메뉴들이 많이 나왔어요. 순대 수육을 같이 곁들여 팔거나 아니면 육개장과 같이 팔거나 편백찜 같은 걸 껴가지고 파는 그런 형태로 뭔가 단가를 높이기 위한 액션도 있지만 다른 메뉴와 접목해서 파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순댓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국밥집, 해장국, 순댓국, 설렁탕 이런 것들 종합해서 국밥집을 식당 창업해서 점수를 준다면요, 저는 7점을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자, 백반집, 가정식 이런 한식류의 어떤 반찬을 차려주는 어떤 식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메뉴의 장점은요, 전 국민 누구나 다 남녀노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는 메뉴예요. 그래서 워낙 타겟이 광범위하게 포진된 그런 메뉴고요, 고객의 충동도가 굉장히 높은 메뉴입니다. 한번 그 집 가서 그 백반이 맛있다 느끼면요, 그 집만 가게 돼요. 저는 생선구이집 하기 전에 제 백석역에 있던 백반집 하나 좋아하는 집 있었는데, 그 집 가면 아주머니가 직접 반찬을 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선구이집 한 뒤로 안 갔는데 반찬도 되게 정갈하고 밥 한 그릇 먹자고 화정에서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갑니다. 저희 집에 오는 생선구이집에 오는 손님들 보면 충동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교적 아직까지는 경쟁이 좀 적은 편입니다. 백반집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인덕션 솥밥의 발달로요, 이게 약간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단가도 좀 높아지고 한상 차림 형식에 있어서 인덕션 솥밥과 껴가는 그런 한식 백반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메뉴의 단점은요, 아직까진 그래도 다양하게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노동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백반집에 반찬이 다양하고 이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그래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노동 강도가 높고 재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가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게 바로 백반집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생선구이집 해보니까요, 만들어진 반찬들도 되게 많고 이거를 매뉴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저는 어렵진 않더라고요. 노동 강도가 있긴 하지만 식당이 안 힘든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힘든 건 있지만 이게 매뉴얼하고 시스템화 했더니 생각보다 생산 속도도 빠르고 조리 과정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바뀌더라고요. 점점점 특징하고 트렌드를 좀 보자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메인 조리하는 사람의 손맛이 영향이 있고 노하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 이 메뉴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메뉴를 노하우 있는 사람한테 사오는 게 나아요. 자기가 막 개발해서 하는 것보단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스템화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점점점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백반집 시장 커지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백반집 한식의 어떤 개념으로 창업을 한다면요, 저는 8점을 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떡볶이 분식. 제가 떡볶이집을 한번 했었거든요. 80 떡볶이라고 3,000원에 떡볶이 파는 거죠. 근데 판 떡볶이가요, 생각보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떡볶이 되게 우습게 보고 시작했거든요. 밀떡볶이였는데 이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안 팔리면 거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밀떡볶이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투명하게 변하거든요. 되게 맛없어져요. 그 밀떡볶이는 바로 해서 나오는 건데 결국엔 제가 즉석 떡볶이를 바꿨거든요. 떡볶이 어렵습니다. 이게요, 장점이 뭐냐면요, 그 떡볶이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고객 충동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단골이 형성이 되면 잘 메뉴를 안 바꾸더라고요. 투자비가 적고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떡볶이는요, 맛있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좋은 소스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만드는 노하우가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는 그 소스들이 너무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서 표준화가 용이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당연히 약점이 있겠죠. 시장이 완전 개포화, 왕포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치킨도 끼고 피자도 끼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시장의 끝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끝이라는 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가로 내려갔다가 이제 베리에이션 시장으로 가는 거죠. 단가 대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때 떡볶이 3,500원짜리 100명이 와도요 35만 원이에요. 제가 옛날에 김치찌개 3,900원짜리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손익분기가 3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100명이 와도 손익분기인 거야.
이 떡볶이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접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손님이 한번 방문해서 제가 돈을 받고 제공하는 그 접점이요, 그렇게 단가가 싼 것들은 짧아야 돼요. 접점이 길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떡볶이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진입장벽이 낮고요, 노동 강도가 이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크로스 타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특징을 보면요, 이 떡볶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른 메뉴 붙이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졌고요. 약간 브랜딩 돼야 돼요. 떡볶이도 예를 들어 뭐 엽기 떡볶이, 되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 같이 떡볶이 어떤 특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고객의 머릿속에 박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떡볶이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제가 이 떡볶이 창업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떡볶이집은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칼국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면 종류, 칼국수, 수제비, 국수, 이 메뉴의 장점은요, 핵심 메뉴 몇 가지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좀 용이한 편이에요. 높은 회전율을 보이잖아요. 회전율만 보장된다면 굉장히 돈이 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칼국수는요, 다른 메뉴하고 붙이기 너무 좋아요. 고기도 좋고 튀김도 좋고 구이도 괜찮아요. 족발 같은 거 칼국수 붙일 수 있습니다. 생선구이 백반과 껴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만두 붙이기 좋고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이 메뉴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점심 메뉴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점심 메뉴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건 저녁에 술과 맞춰서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반드시 껴서 팔아야 돼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그릇을 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엄청 많이 팔아야 돼요. 칼국수는요, 정말 스테디셀러예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칼국수는 좀 찾아와서 먹는 메뉴거든요. 면은요, 시간이 갈수록 노하우를 갖는 메뉴예요. 면 메뉴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데도 좀 집중하셔야 돼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찾아가서 먹는 메뉴이기 때문에 상품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단골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창업하는 메뉴로서 칼국수에 점수를 준다면요, 7점 드립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 메뉴들의 특징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창업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의 정석,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모르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